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23년 고2 11월 31번입니다. 31번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웠어요. 문제 푸는데 물론 답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게 너무 답이 아니어서 고르긴 했지만 내용이 정말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랑. 자, 한번 어떻게 가는지 한번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틀렸어요. 이것도 3점짜리죠?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oincidence,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의 일치. 우연히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우연의 일치는요. 근데 이게 어떤 거예요? 통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우연의 일치는 뭐처럼 보입니까? 우리에게 마치 irrational event, 비합리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비합리적인,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많이 심화가 된다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우연의 일치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뭐로서 정의해요? 기적으로까지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통계적으로 만만치 않은 거.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잘 불가능한 우연의 일치는 로또를 연속으로 3번 맞는 거.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뭐 번개를 2번 맞을 확률인데 그걸 번개를 또 2번 맞고 그 다음에 또 연속으로 번개를 2번 맞고 말이 됩니까? 그죠? 3번이라고 하면 더 말이 안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어쨌든 그런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그의 우연의 일치는 비합리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몽테뉴라는 사람이, 이 계몽주의 철학자죠, 상권 불린론을 얘기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몽테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기적의 기원은요, 이렇게 기적이라고 우리가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이것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 즉 우리 자연에 관한 우리의 지식의 수준에 있어서의 우리의 뭐 속에 기적의 기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즉 자연 그 자체가 애초에 기적이 아니고 자연에 관한 우리의 지식 수준에 있어서 우리의 뭐 속에 기적이 있다. 1번은 우리의 무지 속에 기적이 있다. 2번은 우리의 융통성 속에 기적이 있다. 우리의 탁월함 속에 기적이 있다. 우리의 만족 속에 기적이 있다. 이거는 우리의 과장 속에 기적이 있다. 느낌상 얘랑 얘는 벌써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1번 아니면 5번으로 고민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우리의 무지 속에, 우리의 과장 속에. 그죠? 조금 더 가봅시다. 글로리어스, 아주 영광스러운 기적은 나중에, 그죠? 나중에 later on이 이게 나중에예요. 요게 나중에. 그럼 어떻게 연결돼요? have been discovered, 발견되어집니다. 그죠? 뭐로서 드러나게 되냐면 발견되어진다는 건 처음에 기적으로 생각되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에 대한 복종이라는 건 그것도 자연의 법칙의 일종이었던 거야. 우리가 그때 몰랐던 거지. 그냥 자연의 법칙인 거야. 이해되시겠죠? 또는 기술적인 발달. 어떤 기술적인 발달이냐면 내러스나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기술적인 발달로서 어떻게 그것이 밝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것이 기술이 발달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라 그럴까요? 선진국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제 어디 아마존의 저기 오지에서는 저게 뭐야 저렇게 큰 새가 날아가다니, 그걸 뭘로 볼 수 있어요? 신의 기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기술의 발달로 밝혀지게 되는데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영광스러운 기적은 한마디로 나중에 자연의 법칙에 대한, 결국 그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거였고 그때 우리가 그런 자연의 법칙을 몰랐던 거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또는 이미 나중에 기술의 발전이었구나. 그것이 어느 곳에서 발달했던 그런 나중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당시에 기술의 발전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와 관련돼 있어요? 자기가 몰랐던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즉 이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내용은 여전히 어려웠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프레이즈하면 이야기하다죠.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적인 것은 mysterious, 그죠? 아주 신비스러운 것들은요, 그죠? 뭐가 아니다? 아직 기적은 아닙니다. 신비스러운 것들은 아직 기적은 아닙니다. 기적은요, 그죠? 기적은 assume 하면은 뭐뭇을 가정한다. 뭘 가정하냐? 개입을 가정합니다. 어떤 개입? high power 하면 강력한, 더 고차원적인 힘의 개입을 가정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서? 그것의 occurrence, 발생에 있어서 고차원적인 개입을 가정합니다. 어떤 그것의 발생에 있어서냐? 바로 이런 것에 있어서. 그것의 발생에 있어서 고차원적인 힘의 개입을 가정합니다. 보통은요. 뭘 넘어서?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이건 능력이죠? 이거는 이해죠. 이해하다. 그래스프 하면요. 원래 손으로 잡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스프 하면요. 그러니까 근데 손으로 머리로 잡는 건 뭐예요? 이해하다, 파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넘는 이죠. 넘는, 그죠? 그런 어떤 사건, 어커런스 하면 사건. 넘는 그 사건에 있어서 뭘 해요? 사건에 있어서 아주 고차원적인 힘의 개입을 갖다 가정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기적이란 건요.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괴테가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기적이라면 보통 신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불가사의한 힘의 그 존재의 어떤 개입이라든지 이런 고차원적인 힘을 갖다가 개입을 갖다가 가정하게 되는데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there are methodical, 방법론적인, 그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기적이라면 이런 힘이 개입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도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방법론적으로. 메소스가 방법이죠. 메소디컬 하면 방법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방법론적으로, 시스테미컬리,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시스테미컬, 체계적으로. 알겠죠?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는? 기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뭐에? 디바인 하면 신의 이런 뜻이죠. 신의 리비라면 드러내는 거니까 리빌레이션 하면요 신의 현현, 드러남이에요. 여기 나와있네. 계시, 그죠? 신의 계시. 알겠죠? 신의 계시나 영감 없이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고차원적인 힘의 개입 없이 기적을 일으키는 간단한 방식은 뭐 하는 겁니까? 그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 대신에, 기적을 확인하는 것 대신에, 그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 대신에, 즉 조사하고 발견하는 대신에, 즉 정도로 되겠죠? 그 기적의 원천을 조사하고 발견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냥 그것을 기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찾아보고 이건 뭐 도저히 우리 과학이라든지 자연의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은 설명 안 된다. 어디다가도 그 근원을 찾을 수 없다. 뭐의 근원을? the source of the event. 그래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대신에 그냥 우리가 그걸 기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건 신비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그죠? 자, 기적은요. 그죠? 따라서 기적은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변명이 될 뿐이란 겁니다. 뭐에? 생각하는 것에. 너무 게을러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투투니까. 너무 게을러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 너무 게을러서 생각하지 않는 건 과장입니까? 무지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이것도 내용을 이해하려면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제대로 뒷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글도 잘 쓴 글이 아니에요. 게이트 글도 나왔다. 몽테뉴도 나왔다. 거기에다 접속사가 좀 잘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치 뭐처럼 게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 신비스러운 것들은 아직 기적이 아닙니다. 게이트의 얘기에 대한 뒷받침처럼 나오는데 이게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여기서부터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되게 까다로운 내용인데 이야기가 답은 찾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요거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또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찾기 쉬운데 이게 왜 답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정보가 작기 때문에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자, 요거를 끙끙대면서 한글을 보고 생각해도 돼요. 요 내용을 파악하려고, 내용 파악이죠. 요 내용을 나름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늘어나요? 문해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자,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이런 어려운 지문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제한된 정보 내에서. 따라서 지금 끙끙대면서 고생하는 것. 이게 뭐랑 같냐면 수학에서 어때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바로 답 보지 말라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하다 보면 답을 바로 보는 것보다 훨씬 커다란 힘이 생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영어도 비슷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고2 거 보통 선생님이
21번, 24번, 31번, 33번, 37번 정도 강의한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다른 문제 설명이 듣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32번도 현 강의에선 강의한 것 같아요. 궁금한 강의는 선생님한테 올려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